네,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. 이 시리즈는요, 2016학년도 의대 입시를 이제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. 시리즈의 개수도 좀 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각각의 시리즈에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는 의대 입시의 수시와 정시의 그 배열 비분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. 수시가 일단 많죠. 수시가 56%, 정시가 44%니까 수시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총 37개 대학에서 2,275명을 의대는 모집합니다. 의대 정원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. 이거는 의전이 없어지면서 그 모집 인원이 전부 다 학부로 내려와서 이제 의대 인원이 굉장히 지금 그동안 많이 늘어나서 거의 전부 늘어난 셈입니다.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이 그 중에 1,277명, 그리고 정시가 998명이니까 수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. 하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선발을 못하는 경우에 그 인원이 정시로 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하고 약간 다르게 수시하고 정시가 5대5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. 어쨌든 수시 모집이 조금 늘어났고 정시 모집은 좀 감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그 중에 특이한 걸 좀 보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는 수시 전형 자체가 사실은 특기자 전형에 무게중심이 가 있죠. 역시나 과학공학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뽑는다는 게 중요하고요. 고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74명인데 그중에 과학인재 전형이 14명이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수시로 20명을 선발하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과학인재 전형이 5명, 그리고 인재의대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걸 보면 과거 출신 학생들이 훨씬 더 의대 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. 사실은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과학인재,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를 진학한다.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.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비난받을 짓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좀 정리해 볼까요? 2016학년도 의예과 정시 선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표로 준비해 놨습니다. 이것은 정시입니다. 정시에서 국어, 영어, 수학,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이 네 개 영역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카톨릭 관공대 같은 경우 수학 A형을 볼 수도 있게 돼 있죠. 하지만 B형일 경우 가산점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은 각 의대에서 의대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 비율이나 어떻게 A형과 B형이 나눠질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. A형이 들어있는 곳이 지금 또 하나 있죠. 단국대 천안이 A형을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. 자, 이렇게 이 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기는 좀 시간의 문제가 있겠죠.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? 당연히 고등어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저희 커뮤니티와 그리고 고등어쌤 블로그라고 하는 거 내부에 있죠. 거기를 찾아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동영상과 함께 텍스트로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고등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때 각각의 학생별로 이렇게 개별 문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또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. 단 그런 경우에 저희 고등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이런 자료는 동영상 전체에서 확인하기보다는 같이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좀 내려볼까요? 자, 여기 보면 그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대학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,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주의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해 보면 바로 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.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특히나 의대가 의치안이 늘어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자격 조건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.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지역만 선발한다는 거고요. 건양대 같은 경우도 그 근처 지역, 그 다음에
전남대 조선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학생이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. 이렇게 해서 지역인재 전형, 특별 전형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지역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 반드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